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주,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강의를 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1차적인 미니 딜에 좀 성공을 했죠. 뭐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요번에도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연도 안에는 어려운 거냐 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또 탄핵론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에 좀 대시를 한 회담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협상에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했던 거죠. 뭐 다행히 이제 미국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해줬습니다. 원래 이제 원했었던 관련된 이제 산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다 제외시키고 중국이 요구를 했었던 뭐 농업 문제 부분이라든지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상에 나섰고, 그 부분이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1차 협상을 한번 성공시켜 놔야 앞으로 또 해법을 풀어가는데 다양한 논의를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미중무역 협상이 1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 사실 완료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단계로 진행하는 과정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어제부터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칠레에서 원래 아세안 그 관련 회담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전격 취소가 되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수면 위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난항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글로벌 증시를 올려줄 수 있는 재료가 사실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증시 또 글로벌 증시가 뭐 강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왜 이제 그 아세안 회담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느냐, 취소가 왜 됐느냐라는 걸 하나 알아보면은, 우선 칠레 대통령, 칠레에서 이제 16일하고 17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제 칠레 대통령이 밝히죠. 갑자기 취소가 됐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칠레 정부가 매우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지금 현재 칠레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돌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힘든 결정이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개막을 불과 17일 앞두고, 당장 어제 뭐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17일을 앞두고 내린 전격적인 발표였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적인 이제 회의도 취소를 시켰거든요. 지금 이제 칠레 국민들이 뭐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테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폭동, 무역 관련 이런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취소를 한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합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고요. 시진핑 주석도 오고. 여기서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장가금 해당 부분까지 해서 진행이 됐었던 1단계 협상 완료, 그러니까 1단계 미니딜과 관련된 결정문, 합의문을 갖다가 서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실무진들이 그 내용을 완료해놨다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죠. 모든 내용은 확정을 지려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 수장. 기업에서는 어떤 기업끼리 만약에 뭐 협력을 하기로 했다, 아니면은 뭐 어떤 공급 계약을 하기로 했다, 다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사 사장, 저 회사 사장이 사인을 해야지 그때부터 시점이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엎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미니딜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았어, 중국이 뭐 아닌 것 같았어 하면은 언제든지 엎어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이 아세안 그 경제연합 회의에서 시진핑 만나면 따로 정상회담을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왕에 만난 김에 서명을 해서 확정 직후 2단계로 가는 이제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회의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만날 일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 합의가 지연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사실 이게 이제 악재로 대두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악재가 그러면은 이제 무역하기 악재를 넘어서서 왜 도대체 아시아태평양 회의가 취소가 됐느냐? 칠레는 지금 빈익부가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되게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산다. 빈익빈 부익부. 단돈 50원에 전쟁터가 된 칠레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죠? 단돈 50원에. 수십 명이 죽고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이 회의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 단돈 50원이 뭐냐? 바로 지하철 요금. 네, 지하철 요금. 나라의 경기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고 안 좋아지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좀 더 걷어보려고 지하철 요금을 갖다가 50원을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라 자체의 경제 자체가 불안정해졌다는 거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한 게 칠레라고 하는데, 전체 26% 정도의 경제력이 상위 1%, 상위 1%의 인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에 해당하는 하위 인구가 1% 정도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반 이상이 최하층이라는 얘기예요. 뭐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나머지들을 그 99%부터 2%까지가 가지고 있는 거고, 2%까지가 1%니까 이제 한 60-70% 정도 갖고 있죠. 근데 상위 1%가 26%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하위 50층하고 상위 1%층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꼭 하위층이라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지하철이 워낙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지하철 타지만, 대부분의 일반 중산층이라든지 또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필수로 이용하게 되죠. 버스, 지하철. 근데 그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택시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인데, 그죠? 네.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 50원, 뭐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 지하철 요금 50원 해봐야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철 요금이 지금 뭐 900원, 1000원 뭐 이 정도가 보통 되잖아요. 1050원인가? 네, 1050원. 예전에 900원 아니구나. 1050원, 1200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봐서 한 1200원인가요? 근데 칠레의 지하철 요금은 1300원이 넘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고 또 일반적으로 그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월급이 작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250만 원 정도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칠레에서는 평균 월급이 30에서 40만 원이라니. 30에서 4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번 지하철을 타는데 1,300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된다면 왕복으로 따지면 이제 2,6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부담이 되겠죠. 이게 50원이라는 돈 자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을 피우고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아 경제협력 정상회의가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나라의 국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만도 한 내용.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협상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 백악관 부대변인이 발표를 바로 해냅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불안정성을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정대로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현지 시간 30일 날짜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현지 시간 30일 날짜라는 얘기는 결국 오늘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하고는 같은 일정대로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일정이 16일하고 17일 칠레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 경제협력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사인하는 거 이게 일정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추진하는 게 11월의 일정이었고 이거를 그대로 추진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랑 이제 뭐 얘기를 해서 취소되는 건 아니고 하기로 결정을 해 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근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답변이 중요했었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1일 날 협상단 대표 통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아시아 경제협력 회의가 취소가 되더라도 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제2의 지역, 제3의 지역에서 좀 빠른 속도로 맞춰질 수 있다면 다시 아세안 태평양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진도 예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 지역이나 얘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준 바에 따르면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의 자체가 진행이 바로 이번 이제 11월에 진행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중국하고 미국, 즉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에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1차 협상 내용, 합의 내용에 대한 사인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준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요? 불현듯이 악재화될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 오히려 더 이 내용을 필두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 무역협상을 이제 1차적으로 완료한 데 따른 내용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죠. 빨리 요거 사인해 놓고 2차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내부 고위진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2차 협상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것으로도 보인다. 보조금 문제, 산업보조금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 미국이 3,600억 달러치의 지금 추가 관세 부과분을 취소해줘야 되고 또 12월 15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추가 관세 부과를 취소하지 않으면 2차 협상은 없을 것이다, 회의적이다 라는 내용들도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미중 무역 협상을 빨리빨리 좀 원활히 완료해 가는 데 대해서 생각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추진되게 될
2차 실무 협상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당장 내년이 아닌 이 11월 달에 1차 협상에 대한 사인을 완료가 된 다음 바로 뒤부터 추진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2차 협상에 대한 완료 시점도 당장 내년 상반기 초 정도에 또 2차 협상에 대한 협상안 그리고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많은 이슈들이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중국 관련 이슈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기대감을 갖고 매매를 했었던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들이 잘 내려와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이런 기대치와 함께 11월에 어떤 핵심, 최대 이슈는 아니겠지만 핵심 기대 이슈로서 부각될 확률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직접수혜주. 직접수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수록 직접수혜는 어디로 들어간다?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으로 들어간다. 왜? 직접적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관세 폭탄을 가지고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나라에서는 손해를 안 본다고요. 관세는 다 세금이거든요. 어떻게 되든 세금은 늘어나요. 무역의 양이 현격히 줄어들지 않는 이상 세금은 늘어난다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수입할 때, 또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할 때 그 제품들의 가격 단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죠. 가격 단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잘 안 팔린다고요. 안 팔리면 서로 나라의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들의 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재였는데, 이게 빨리 해소될수록 미국 기업은 다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고 중국 기업도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은 지금 나스닥 다우 산업지수인데 우리가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를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중국 기업은 중국에 투자를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있단 말이죠.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을 갖다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래서 1순위는 중국 기업인데 그 종목들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컬러레이라는 종목. 요건 이제 그 화장품과 관련된 사실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진주 안료를 바탕으로 한 이제 펄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 판매는 중국 내 1위 업체에 해당하는데,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네. 중국과 어떤 그 미국의 기대 심리가 있었던 시점에서 변동성을 주고 나서 합의가 완료된 뒤에 주가가 내려왔다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음봉 위주로 나오던 흐름이 양봉 위주로 바뀌어 있는 흐름이 보이시죠? 거의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캔들 조건이라고 한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직전 고점까지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컬러레이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의 기대 심리는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다음은 크리스탈신 소재. 이거 이제 합성 운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에 해당을 하는데, 그래핀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또 신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핀 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자꾸 흘러내리는 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꺾이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관련된 그 수혜 종목이긴 하지만 트렌드가 다른 쪽이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약간 불안전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만약에 그래핀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 움직임과 상관없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자체적으로 2,000원이라는 가격은 이 종목의 6개월 내 최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업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는 구역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헝시영그룹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종합 왕구기업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도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 기대치와 함께 변동성 상승이 나온 뒤에 그 관련된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을 재료를 필두로 이제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앞서서 봤었던 컬러레이하고 비슷한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수평 지지선에 해당하는 1,000원과 1,100원 라인 저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급격히 떨어질 만한 구역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과 관련된 재료 보유 모멘텀이 이제 1일부터 통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이잖아요. 그 재료가 시장에 기대 관심을 붙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직전 구간 고점까지의 도전이 나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윙이푸드입니다. 윙이푸드는 이제 중국용 소세지 관련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세는 동일 시점에서 올라갔었고, 중간 시점에 하락 반등이 반복되다가 약간은 적게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약간 불안정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 본토주라고 하는 직접적인 중국 수혜 종목들은 4개에서 6개 정도밖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폐지가 됐거나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다 퇴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몇 종목이 안 되기 때문에 윙이푸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동반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접 수혜주. 직접 수혜주는 이제 앞에 있었던 직접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간접 수혜주는 국내에 있는 중국 수혜 기업이죠. 그럼 이건 무슨 기업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수혜 기업들은 중국 소비주들이죠. 왜? 결국에는 그 미중 무역 협상에 타결돼서 중국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면은 중국 내에서 소비 문화가 다시 확산이 되고,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국민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주게 되는데, 지금보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품을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품질이 좋다라는 인식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중국 소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차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모레 그룹, G 그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또 중대형 사이클 부분으로 본다면은 원재료 기업인 코스맥스라든지 다양한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너무 등치가 크고 움직임의 변동성이 사실상 한 번에 강하게 나오는 시세의 가능성이 좀 적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2, 3일 정도 아모레 관련주에 재료가 붙으면서 관련주의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중국 수혜주 관점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을 당시에는 시세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 시점은 이제 8월 초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 시점에 변동성 상승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국 수혜주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한국화장품제주는 중국 관련 기대 심리가 있었던 그 시점 부분부터 단기 급등 시도가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상향 저점을 잡아가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한번 올라갔다 빠지면 관리 주체가 다 빠지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목마다의 관리 주체는 그 종목 그룹을 관리하기 때문에 6개월이건 1년이건 그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만족한 시세를 내기 전까지는 갖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국화장품 제조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장품 관련주를 관리하는, 그 중에서도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를 관리하는 주체가 여전히 상향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직전 고점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곧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에 속하고요. 한국화장품 같이 보시면 돼요. 한국화장품 제조나 한국화장품이나 같은 회사고, 한국화장품 제조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접 주문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산을 하는 원재료 위주 기업이라고 본다면, 한국화장품은 거기에서 제품까지 만들어서 메이커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같은 이제 부류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 캔들이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화장품보다 한국화장품 제조가 더 잘 움직이니까
굳이 한국 화장품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나. 코리아나 화장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산 토종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지금은 메이커들이 워낙 많아진 상태지만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기술력 인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8월 초 시세가 나름대로 강했어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수평지지 캔들을 잘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주가의 급등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관심주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국 소비주로 하면 또 아동복지 쪽을 볼 수가 있겠죠. 아가방 컴퍼니 관련돼서 유아 수유용품이라든지 네일 관련 부분들이 우리나라 품질이 높다고 하다 보니까 중국 그 여성층 중에 아기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역시 8월 초에 상당히 강력한 시세가 나왔었고 지금 상향 저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캔들이 양봉이 굉장히 많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나 강한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보령 메디앙스도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강력한 상승 시권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진바닥 구간에서 쓰리바닥 이상을 잡아주고 있죠. 안정적인 저점 속에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근데 마지막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도 상향 저점이 잡히고 있고 역시 동일 업종 쪽에 분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강한 시세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련된 직접 수혜주와 간접 수혜주 및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핵심 승부주로 봐야 되느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중에서 핵심 승부주로 몇 종목, 두 종목이건 세 종목이건 한 종목이건 찝어봐야 되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 이 강의 끝나고 공개 추천주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특급 추천주를 한 종목씩 제시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